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힘으로 준비하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와, 진짜 독학으로 이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시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저희가 오늘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등불 하나 밝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가료는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중요한 기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피던스 Z1이 5 더하기 J3옴, 그리고 Z2가 7 빼기 J3옴,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다가 전압을 36V, 이걸 딱 가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A가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인데요. 아마 그 해시태그 전기기능사 필기독학, AI 학습 노트, 이걸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성자는 김성수 워터골드킴 님이시고요. 자, 이 문제를 그냥 푸는 걸 넘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실히 얻어가야 할까요? 바로 직렬 회로의 기본 원리, 특히 전류 계산의 핵심, 옴의 법칙을 어떻게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지 그 감각을 키우는 거,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좋은 목표 설정입니다. 오늘 특히 두 가지 핵심 단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회로 전체의 총 임피던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한 총 임피던스랑 주어진 전압을 가지고 어떻게 옴의 법칙을 써서 최종 전류값을 뽑아내는지입니다. 이게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볼트, V, 암페아, A, 옴의 같은 단위들, 얘네들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단위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 진짜 많죠. 저도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볼까요? 블로그 포스팅에 나온 문제 조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임피던스 Z1, 이게 5 더하기 J3옴이죠. 여기서 J가 붙은 부분, 이게 허수부, 그러니까 리액턴스 성분 나타내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전기공학에서는 보통 수학의 I 대신 J를 써요. 이게 전류 기호 I랑 헷갈릴까 봐 그러는 건데요. 플러스 J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코일 성분이고요. 마이너스 J는 용량성 리액턴스, 커패시터 성분, 이걸 의미하죠. 임피던스라는 게 단순히 저항, 즉 실수부만 보는 게 아니라 교류 회로에서 이 리액턴스, 허수부 성분까지 다 합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종합적인 정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의미가 그거였군요. 그럼 두 번째 임피던스 Z2는 7 빼기 J3옴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단서 중 하나, 이 두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직렬회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가 36V, V.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단위는 암페어 A가 될 거고요. 보니까 객관식 선택지도 있네요. 1A, 3A, 6A, 10A. 전문가님, 여기서 직렬 연결이라는 조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단서인가요? 회로의 총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식이 연결 방식, 그러니까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딱 하나라는 거죠. 마치 좁은 외길을 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 Z1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장애물 Z2를 또 만나서 통과해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회로 전체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총 정도, 즉 총 임피던스는 각 장애물의 방해 정도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회로의 총 임피던스 Z토터는 Z1 더하기 Z2,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병렬 연결이었다면 계산법이 훨씬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전류 길이 하나라서 그냥 각 임피던스의 방해를 더해주면 된다. 아,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그럼 이제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계산 과정을 따라서 총 임피던스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Z토탈 이꼴 Z1 플러스 Z2니까 5 플러스 J3, 여기에다가 7 마이너스 J3, 이걸 더하는 거네요. 이런 복소수 덧셈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 맞죠? 저도 독학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계산에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복소수 덧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실수부끼리 더하면 5 더하기 7 이렇게 되고요. 허수부끼리 더하면 j3 더하기 마이너스 j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분은 5 더하기 7이니까 12가 되고요. 허수분은 j3에다가 마이너스 j3을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네요. j2가 사라졌어요. 와, 이거 뭔가 계산이 확 간단해지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문제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Z1의 유도수성 리액턴스 플러스 J3랑 Z2의 용량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J3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정확히 상쇄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회로는 마치 허수부, 즉 리액턴스 상분이 전혀 없는 순수한 저항만 있는 회로처럼 동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공진 상태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진 몰라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허수부가 사라져서 총 임피던스가 실수값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된다는 점.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진 않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허수부가 사라진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그냥 계산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생각해보니까 훨씬 재밌네요. 그럼 실수부 12만 남았으니까 총 임피던스 Z토탈은 12옴이 되는군요. 단위까지 확실하게 Z토탈 이퀄 12옴.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계산됐죠. 자, 이제 우리는 회로 전체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즉 총 임피던스가 12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회로에 걸린 전압은 36V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두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차례죠. 여기서 전기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 옴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1827년에 독일 물리학자 게오르그 옴이 발견한 이 법칙은요. 전압 V, 전류 I, 저항 R 또는 임피던스 Z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죠. 가장 기본 형태는 V는 IR이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전류 I를 구하는 거니까요. 공식을 변형해서 I는 VZ 토탈 이 형태를 쓸 겁니다. 여기서 I는 우리가 구하려는 전류, 단위 암페어 A, V는 회로에 가해진 전압, 단위 볼트 V, Z토탈은 방금 계산한 총 임피던스, 단위 옴 오메가. 이 법칙은 전기 기능사 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전기전자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 옴의 법칙. 진짜 중요하죠. 저도 공부할 때 이거부터 외웠던 기억이 나요. V는 IR. 그럼 이제 이 옴의 법칙, I는 VZ 토탈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 전류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값들을 대입해 보면 전압 V는 36V V, 그리고 총 임피던스 Z토탈은 방금 구한 12옴. 그럼 전류 I는 36V 나누기 12옴이 되겠네요. 이걸 분수 형태로 읽으면 I는 12옴분의 36V 이렇게 읽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분모가 12옴, 분자가 36V. 정확해요. 그럼 36 나누기 12는 3. 딱 떨어지네요. 따라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3A가 됩니다. 아, 계산 딱 떨어지니까 기분 좋은데요? 입니다. 이제 문제의 객관식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1A, 2번 3A, 3번 6A, 4번 10A. 우리가 계산한 3A는 정확히 2번 선택지에 해당하네요.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이 문제 하나로 수험생이 여러 핵심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직렬 연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총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복소수 덧셈 능력도 포함되죠? 둘째, 주어진 전압과 계산된 총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옴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능력을 한 번에 테스트하는 아주 효율적인 문제인 셈이죠.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골 손님이군요.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같이 보는 거네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긴 했는데 만약에요. 아까 그 허수 부분 플러스 J3이랑 마이너스 J3이 서로 상쇄되지 않았다면요. 그럼 계산이 훨씬 복잡해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A3이고 Z2가 7 플러스 J였다면
Z토탈은 5 플러스 7 플러스 J3 플러스 J2 이퀄 12 플러스 J5 오음 이런 식으로 복소수 형태가 되었겠죠. 그러면 옴의 법칙을 적용할 때 I 이퀄 12분의 36 플러스 J5 이렇게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계산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건 오늘 다룬 내용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계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단위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다행히 전압은 볼트, V, 임피던스는 옴으로 주어져서 바로 계산하면 전류가 암페어, A 단위로 딱 나왔잖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전압이 킬로볼트, kV, 밀리볼트, MV로 주어지고 저항이나 임피던스가 킬로옴, K옴이나 메가옴, M옴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이럴 때 단위를 제대로 변환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항이 10K 옴인데 그냥 10으로 계산한다던가 하는 실수. 이거 정말 치명적이에요. 계산 전에 항상 단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본 단위, VA, 옴 이걸로 환산하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공부할 때 단위 변환에서 실수했던 기억이 아찔하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본 이 문제풀이 과정 다시 한번 출처를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작성자 김성수, 워터골드 킴님의 포스팅에 기반한 내용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당신께 이 블로그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분석이 블로그의 설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총 임피던스는 각 임피던스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것. Z토탈은 Z1 플러스 Z2. 복소수 형태라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오늘 문제처럼 허수부가 상쇄되면 계산이 아주 간단해진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둘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임피던스를 알 때 옴의 법칙, 즉 I는 VZ토탈. 이걸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이때 분수 계산은 분모분의 분자로 정확히 읽으면서 실수 없이 계산하는 연습.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12옴분의 36V였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계산 과정 전체에 걸쳐서 전압, V, 전류 A, 임피던스 오메가 단위. 이걸 항상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올바르게 변환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총 임피던스 Z토탈이 예를 들어 12 플러스 J5옴과 같은 복소수 형태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옴의 법칙은 I 이꼴 VZ토탈 이꼴 36, 12 플러스 J5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모의 복소수가 포함된 형태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전류 I 값도 아마 복소수 형태, 그러니까 실수부 더하기 J 허수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값은 또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은요, 단순 직료회로를 넘어서 교류회로와 페이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탐구 과제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당신의 노력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독학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당신은 정말 멋진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오늘 분석이 당신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